네, 안녕하십니까. 다무론 태권도장 유경민 사범입니다. 이번에는 좀, 음,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칼부림 사건에 관련돼서, 어, 좀, 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많이 되고 있는 어떤, 흔히 말하는 이제 반검술, 또는 이제 나이프 디펜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좀 이제 아무래도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고, 그 와중에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일에 관련된 어떤 걸 다루는 거면서 동시에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인데, 이걸 갖고 또 저는 아무튼 뭐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나 홍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잘못하면 조회수를 노리고 좀 나쁜, 좀 안 좋은 생각이나 이런 걸로 좀 주제를 잡아서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조심스럽고 이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찍을까 말까 생각도 되게 많이 했는데, 음, 제가 아무래도 경찰 경호학부, 백석예술대학교 경찰 경호학부에 좀 경찰무도, 경호무도, 체포술 이런 것들을 좀 실기를 교육하고 있는 어떤 뭐 별건 아니지만 겸임 교수로서 좀 업종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와져 있는 어떤 인터넷에 좀 만들어지고 있는 어떤 반검술, 나이프 디펜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좀 먼저 얘기해보고자 하는 거는 지금 그분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뭐 무술 실력이 됐건 아니면은 뭐 어떤 커리어가 됐건 아니면 뭐 인격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다 저보다 뛰어난 분들이고, 분명 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생각과 고찰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방법, 또 누구에게 전수받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일 텐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분들, 일상생활 살아가는 저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일상적인 분들에게 이렇게 유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게 단순히 뭐 기술이 잘못됐다, 이게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좀, 상황을 인식하고 그거를 대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부분, 나이프 디펜스, 반검술을 하는 어떤 상황을 보면, 내가 그러니까 공격자가 나이프를 들고 공격할 의사가 명확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 나를 공격할 거라는 거를 충분히 인지해 놓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연습이니까 그런 상황을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연습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어떤 점이 다르냐면 대부분 뭐 군 생활을 하셨거나 특수부대나 아니면은 내지는 뭐 경찰, 그런 이제 뭐 칼부림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경찰에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상대방이 칼이나 어떤 것들을 공격을 할 때 내가 바로 반격할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 내지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져 있는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반인 분들은 전혀 그런 대처나 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보통은 기술만 보여주려고 해요. 뭐 이렇게 뭐 배로 찔러 들어오니까 내지는 머리로 찔러 들어오면, 아니면은 위에서 아래로 날 찍을 때 뭐 이럴 때 뭐 맞거나 피하거나 내지는 뭐 잡는다거나 뭐 이런 되게 기술적인 면들을 보여주는데,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거나 캐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리가 있어. 와, come on, let's go.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기술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흥미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이마만큼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좀 홍보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실질적으로 특히 근래에 일어난 어떤 뭐 우리가 흔히 묻지마 폭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이런 좀 테러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기술을 알려준다기보다는 빨리 어떤 상황을 내가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좀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상시에 좀 평화롭게 살지 이렇게 뭐 군인이나 경찰처럼 전투나 폭력을 가까이 놓고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그래서 좀 이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좀 실질적으로 호신술의 첫 번째 단계인 인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호신술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뭐 원래가 이제 중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운동을 시작하고 좀 중학교 때부터 푹 빠져서 이쪽 업종에서 일을 하고 싶었고 오랜 시간 동안 뭐 운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제가 좀 우습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무술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일본 만화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무라이들 있죠. 병법자라 그러죠. 내지는 막부 말기 시기가 되자 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검술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빵 필승.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차 한잔하면서 담소를 나누다가 쓱싹. 인사를 하다가 쓱싹. 항복을 하러 왔다가 고개를 숙이며 쓱싹. 강한 자가 강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법 약육강식의 문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느 타이밍에 쏠지도 정확한 룰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난폭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 정정당당하기보다는 기습하는 걸 선호했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있을 때 뒤에서 공격하거나 길거리에 걸어가고 있을 때 골목에서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비열한 행위라기보다는 인정받는 분위기였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자주 비추는 것처럼 정의를 위한 결투보다는 하루 종일 포커 치며 술 마시다 벌어지는 싸움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의 총이라니 없던 일도 생길 판이죠. 아주 간혹 정말 우리가 아는 대결이 벌어지기도 했다는데 이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사무라이나 마피아처럼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된 사례입니다. 경찰이나 군인들 이런 사법 집행기관 내지는 무력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어떤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각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뭐 미국 같은 표현에서는 컨디션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위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하원칙처럼 누가 어디서 왜 무엇을 언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듯이 항상 좀
저희 같은 무술이나 내지는 호신술이라든지 경호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컨디션 파악을 해요. 내가 뭐 몸이 좋은지 나쁜지, 혹은 지금이 뭐 낮인지 밤인지, 내지는 여기가 나한테 익숙한 곳인지 아닌지,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좀 내가 만약에 도망을 가게 되면 어느 쪽으로 도망가는 게 편한지, 내지는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되기 마련인데, irrevocable decision just picks up to the next stage. And you can hold yellow the rest of your life, but you can only hold orange until the problem which has attracted your attention has been resolved in some fashion.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게 되어져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또 갑작스럽게 일을 당하면 그렇게 대처하기 힘든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아까도 삭막하다고 말했던 게 뭐냐면, 기술이나 나의 체력 여건이랑 상관없이 좀 현대 사회에서는 항상 타인을 의심하고 타인을 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왔다 해서 막 칼로 맞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지금 뭘로 공격하려는지, 나한테 왜 다가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고 의심하고 또 주변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피곤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좀 일상에 맞지 않죠.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무술을 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렇게 전투적인 스위치를 켜놓고 살진 않기 때문에, 보통은 좀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이제 경계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아다니면서 이어폰이나 유튜브를 보면서 거기에 빠져서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주변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돌아다닐 때도 귀나 시선을 주변을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런 묻지마 폭행이나 이런 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좀 형언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궁극적인 어떤 이런 사고나 이런 발생하는 거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로 피해를 입고 또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조의를 표하면서 업로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